그럼 지금부터 그 정강총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이디어스는 2008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지금 계속 진행 활동을 해오고 있고 2020년도 정강총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Turn Your Idea into Reality는 저희 아이디어의 약간 상징 같은 좌우명입니다. 다음은 목차인데요. 오늘 12월 28일에 이제 정강총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20년도 주요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0년도 성과, 그리고 평가 및 소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13번째 정강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오비와 만남 때도 있었고 뭐 중간 발표도 있었고 자주 들었던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매번 뭐 비대면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키워드만 따서 적어놨으니까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한 1월쯤에 CAD 프로그램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티아, 그리고 솔리드웍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있었는데 파워포인트는 신청자가 적어서 없어지고 카티아와 솔리드웍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박물관 전시를 연장하였는데요.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작년부터 전남대 박물관에서 아이디어스 관련 그 전시물이 있었는데 제가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 그 전시장이 폐쇄해서 아쉽게 저도 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원래 항상 대면으로 뭐든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01 308호에서 저희가 전체 회의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동아리를 홍보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안내를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운영진들끼리 스튜디오를 빌려서 이제 카메라랑 이제 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동아리 소개 영상 그리고 공모전, 특허, CPU 이렇게 활동 안내 영상을 좀 부족하지만 제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줌을 통해서 전체 회의를 했어요. 이제 각자 발표 자료를 꼭 만들어야 했고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주간에 한 주 동안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바로 떠오르지 않는 피드백들은 그 구글 공유 문서를 통해서 좀 짜임새 있게 팀마다 정리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1개 이상씩 달아야 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체 회의가 끝나면 그 전체 회의를 이제 기록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단 사범대 동방이 폐쇄가 먼저 됐죠. 사범대 동방이 폐쇄되고 01 동방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좀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조금 늦었지만 01 동방도 폐쇄를 하였고요. 그리고 원래 작년에는 청소표를 만들어서 그 청소 팀을 여러 개 구성을 해서 이제 동방 청소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비대면이 좀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냥 타지에서 계속 학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운영진들끼리 동방 청소를 틈틈이 했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고정우 회원님 같이 이렇게 몇몇 분들이 더 도와주셔서 동방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된 책이나 그 좀 방치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전부 버리고 폐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책 같은 거는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고 이제 놔두는 거는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누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책들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방 비품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구입을 했고 이제 또 따로 저번에 슬랙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이런 거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정리를 한 다음에 운영진들끼리 검토를 거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없이 들어온 비대면 시스템인데요. 이제 2학기 때는 슬랙이랑 디스코드를 도입해서 전체 회의도 하고 팀 빌딩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카페랑 그 네이버 카페랑 SNS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백업용으로 쓰고 있고 SNS도 아직 활용 방안을 마땅히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그 전체회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발표하는데 부담을 좀 가져서 오히려 활동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래 항상 발표 자료가 꼭 무조건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말로만 전 발표를 해도 괜찮고 뭔가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부담을 줄이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전체 회의 때 이제 들어오는 피드백으로는 그 전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좀 피드백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학기 때 전체 회의부터는 이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패널단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CPU 찾아오는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주최 측에서 하는 교육인데 20명 이상이 필요해서 그 화학공학부 이제 다른 동아리와 함께 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허 출원 워크샵이라고 특허 두 번째 팀 그 카이스트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출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매뉴얼 제작하였고요. 그 자체적으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7번은 1학기 때는 13기 회원들이랑 운영진들이랑 이렇게 다 한 번에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그룹을 한 3, 4개 정도 만들어서 소규모로 회식을 했었고요. 2학기 때는 더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아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YB, OB 그 만남 이후에 저녁 회식을 갔고요. 오비 카드로는 좀 그 동아리에 공적인 그 비용 지출이 있으면은 오비 카드를 종종 이용했고, 그다음에 1학기 때 50만 원, 2학기 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오비 지원금을 총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뜻밖의 좋은 소식인데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전에 오비들이 냈던 그 특허가 기업에서 관심을 보여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밥커피 교통비 지원을 하였고요. 아쉽게도 수요자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비대면에 조금 한계이지 않았나?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비를 많이 감축했습니다. 1학기 때는 활동 기간이 워낙 짧아서 회비를 걷지 않았고 2학기 때도 원래 25,000원인데 만 원으로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오비 지원금이 늘어난 것이 약간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회칙을 개선을 했죠. 원래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면은 10%를 동아리에 줘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어, 좀 기준이 뚜렷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땐 조금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운영진이랑 검토하고 회원들과 투표해서 회칙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 50년사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서 슬랙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팀빌딩 1학기 때는 저희가 선호하는 공모전 또는 CPU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그 문제 번호 약간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좀 맞는 사람들끼리 묶어주고 그리고 뭐 학년이나 나이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이렇게 팀 빌딩을 저희가 짰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 안에서 성격 차이로 좀 문제도 생기고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좀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로 좀 대화할 시간도 가지고 좀 하고 이제 자율적으로 팀을 짤 수 있게끔 디스코드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이 상황인데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디스코드를 통해 상대방을 알기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더 많이 해보고 좀 더 많이 알아간 후에 팀빌딩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 보완할 점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전체 회의가 끝날 때마다 베스트 팀을 선정을 해서 기프티콘을 드렸고요. 팀 소개에도 베스트 팀을 뽑아서 기프티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최우수 패널도 2명을 선정하였고 마찬가지로 기프티콘 보냈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의 실적인데요. 이걸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동아리가 얼마나 내실이 있었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원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2019년만 하더라도 활동하는 회원 수만 4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20명 남짓이라서 그 인원 규모를 생각한다면 정말
좀 뭔가 많이 나왔다, 인원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많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공모전 특허 CPU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었다면, 이번 연도에는 물론 그 전에도 창업 이런 게 가끔씩 섞여 있긴 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뭐 기술 이전도 있었고 시제품 제작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좀 더 분야가 다양해졌다라는 데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먼저 2020년도 공모전 수상작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 전남대학교 발명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이, 2019년도에서도 이 공모전에 나가서 저희가 3개를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할 자료도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팀 이름은 이지버블, 거품을 만드는다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아이디어는 흔들어 사용하는 휴대용 수동 거품기. 그리고 수상 내역은 최우수상 상금은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테크페어 15일부터 18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전시를 온라인으로 전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캐드 파일에서 지금 많이 아이디어가 보완되고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완 및 개선을 거쳐서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시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어, 김은혜님,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이거 공모전 준비하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감이요? 음, 할 때는, 원래 분량이, 제안서 쓰는 분량이 10페이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최 측에도 물어보고 해서 더 써도 된다, 약간 이런 대답을 듣고 저희가 18페이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에 맞게 상을 되게 높게 받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실험도 해보고 해서, 어, 마무리를 잘한 공모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명씩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2회 전남대학교 이노베이션 해커톤 대회예요. 팀 이름은 톤3라는 이름이고요. 그다음 아이디어는 건강식단 플랜 자동 구성 기반 밀키트 구독 서비스입니다. 황지우 부회장님이 나가셨는데 이걸로 이제 창업도 조금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상 내역은 은상을 받았고 상금은 9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았습니다. 진행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해커톤이었습니다. 황지우님? 네,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 공모전을 잘 몰라서 한번 소감 같은 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참여한 대회는 올해 여름에 전남대학교 전산원에서 주최된 이노베이션 해커톤인데요. 그래서 해커톤이라는 대회는 서비스나 그 웹이나 앱 기반 서비스를 짧은 시간 안에 개발하는 대회예요. 그 전남대학교 이노베이션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디자이너 이렇게 3가지 포지션으로 나눠서 지원자를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팀에서 개발을 제외한 디자인과 기획 직군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회 방식에서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이렇게 다른 직군이 3명이서 같은 팀을 이뤄서 하나의 서비스 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는 대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앞서 공지 드린 오아시스 해커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커톤이라는 게 생각보다 협업이나 아니면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개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국민전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팀 이름은 아이디어스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공모 주제는 코로나19 및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이고,
아이디어는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버스 경로 최적화입니다. 수상 내용은 동상이고 상금 50만 원 받았네요. 이건 슬랙에 이제 첨삭을 부탁해서 이제 피드백을 구한다고 해서 더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잘 쓰셨더라고요. 이제 김주영님, 네. 네, 공모전 준비하면서 뭐 소감이나 좀 이런 거 많이 느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저도 공모전이 첫 경험이었는데 다행히 좀 갑작스러운 인사 변경도 있었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좋은 팀 만나서 좀 좋은 성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게 공모전에 참여한 것 같아서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인공지능 AI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좀 아이디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비대면 거래 활성화 아이디어이고 우수상을 받았고 100만 원을 받았네요. 아이디어 소개로는 통화 물품 등록 서비스 제공,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 서비스. 그리고 그 당시 전체 회의 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팀원도 변동이 많이 있었다가 결국 개인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네요. 황서빈님 아, 네. 어, 일단 이제 혼자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혼자 준비하는 공모전이라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동아리 분들께 이제 피드백 정말 잘 들어서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0년도 북구 도시재생 청년 아이디어 톤인데요. 팀 이름은 이크에코 그대로 써주셨네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북구 해시태그 축제, 북구 내 오동을 활용한 청년 타겟형 지역 축제를 기획한. 그래서 뭐 예시로 우산동 그리고 막 빅아이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 수상 내용은 장려상이고 상금은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승환님? 아 마이크가 안 되시구나. 그럼 최예진님? 최예진님 계시나요? 계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링도 받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공모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료조사나 분석을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개의 동이다 보니까 되게 좀 양이 방대했는데, 좀 깔끔하게 분류를 한 게 수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팀 이름 BTS 그대로 나갔네요. 그리고 배럴 트래시캔 솔루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갔고요. 수상 내역은 입선, 상금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키워드로 안내선으로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맞춤형 개조 가능한 모듈 디자인 그리고 개방형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고정훈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감이요? 일단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팀 회의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편한 마음으로 회의를 했고, 그런 만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드시 수상하겠다 막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상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연말에 와서 연말이 더욱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지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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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시나요? 계신 것 같은데.
황서빈님? 네, 일단 제가 이제 공모전을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네. 팀빌딩 할 때 좀 많이 나댔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팀원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입상이란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팀빌딩에 대해서 초반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팀원들 이제 얘기를 통해서 잘 만나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분위기는 좋았나요? 완전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허 출원입니다. 1학기 때 이제 냈던 특허인데요. 흡수 소재가 구비된 컵 뚜껑입니다.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을 제가 따왔어요. 본 발명은 컵 뚜껑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컵 등을 받칠 수 있도록 컵 받침으로 사용 시 컵의 외부 표면에 응결된 수분을 흡수하여 사용자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티슈를 제공하는 컵 뚜껑에 관한 것이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제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콜라 컵에 이렇게 이슬 같은 게 좀 맺히잖아요. 차갑다 보니까. 이제 그 물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물티슈가 이 물들로 인해서 적셔서 이 부분을 떼어내면 물티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생활 속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최지수님, 최지수님, 소통이 어렵네요. 김주영님, 네. 보다시피 세정이랑 보성이는 군대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김주영님 이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음, 이것도 되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짤지부터 생각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론되는가도 공부가 좀 됐던 것 같고, 이제 다른 팀원들의 많은 도움이 받아서 이렇게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이디어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이제 청구항이나 이제 명세서를 쓰다 보니까 계속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부족한데? 라는 게 좀 많이 생겨서 이제 정말 여러 번 수정을 많이 거쳤던 아이디어라서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음은 다양한 용기에 부착 가능한 해충 트랩입니다. 생김새는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고, 보온 과안은 다양한 용기에 부착 가능 해충 트랩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컵 위에다 컵뚜껑 형태의 트랩을 설치한 후 알약 또는 가루형 유인제를 이용해 초파리와 같은 소형 곤충류 등 여름철에 주로 많이 와지는 벌레들을 더 손쉽게 포획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게 좀 설명은 어렵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은 이쪽 절반이랑 이쪽 절반이랑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왼쪽 부분은 좀 더 큰 벌레를 잡을 수 있고 오른쪽 부분은 좀 더 작은 벌레를 겨냥한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 스티커를 벗겨낸 이후에 이 유인제 이걸 유인제를 위에서 누르면은 이 알약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하나의 트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뚜껑만 있어서 이 접착제를 떼어낸 후에 양면 테이프처럼 밑에 컵이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유민서님, 네, 들리시나요?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학기 때 조금 시전한 느낌으로 특허팀에 참여했었는데 처음에 특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서빈 누나나 아니면 양시은 형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다 많은 것을 배웠고 실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이 그 어떤 다른 경험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참 많은 걸 배웠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한 인원이 많아서 한 명만 더 시킬게요. 김수진님, 김수진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음,
이관우님? 네, 지금 안 들려요. 아,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술 이전입니다.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생겼던 그 분야인 것 같은데요. 뇌파 신호를 이용한 차량의 안전 운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전공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했고 좀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본 발명은 차량의 안전 운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운전자로부터 뇌파를 측정하여 뇌파 신호를 실시간 생성하는 뇌파 추출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차량의 안전 운전을 제어하는 그런 특허였습니다. 제 알고리즘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거랑 이제 실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담아놨더라고요, 명세서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기술 이전 계약서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이걸 읽어보시면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의 그 발명의 권리를 넘겨서 아마 거기서 이제 수익을 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인수, 오철, 임석재, 강선주, 문명근, 박찬현, 김지성 전부 오비 회원들이고요. 앞에 있는 전인수 교수님은 아이디어스 지도 교수님입니다. 지도 교수님과 함께 냈던 특허도 보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제품 제작입니다. 제가 공모전 앞서 설명했던 그 흔들어 사용하는 휴대용 수동 거품기라는 아이디어로 그 전남대학교 발명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요. 거기서 연장으로 시제품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작 비용은 총 700만 원이 들었고 외형 디자인에 30, 스타일링에 30, 모델링에 120, 렌더링에 20, 기구 설계에 150, 시제품 제작에 350. 지금 견적서 내용을 저희가 따온 거예요. 그리고 70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구조가 사실상 양산형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제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형 설계랑 이런 걸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소재도 더 좋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거 쓰고 싶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작년보다 제작 비용이 더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제가 성능 평가를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밑에 그래프처럼 저희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은 되게 성능이 엄청 좋았어요. 흔히 막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고나 커피나 찬반 휘저 만드는 막 계란 수플레 이런 것 같은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 됐었는데요. 찬반 휘저 만드는 계란 수플레가 일반 거품기로는 거의 20분? 그리고 전동 거품기로 해도 거의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템을 제가 시제품으로 한번 해보니까 1분 만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서희님? 김서희님 들리시나요? 김은혜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이 시제품 성능 평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생한 시훈 오빠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님? 네,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실험 참여를 어쨌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되게 좀 오랫동안 했던 프로젝트여서 다들 좀 지침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일 많이 고생해준 시훈이 형이랑 실험 같이 한 김은혜 씨랑 실험 참여는 못했지만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CPU입니다.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인데 올해 새롭게 좀 바뀌었죠. 원래 기존에는 특허 전략 부문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명 사업화라는 부문도 새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수상작들이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특허 전략 쪽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팀들이 특허 전략 쪽으로 도전을 했었고요. 올해에도 한 팀이 수상을 해주셨네요.
A6 전력 시스템의 보안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 팀이 수상을 하였고요. 특허 전략 부문의 출제 기업은 LS 산전이었고요. 수상 내역으로는 장려상 그리고 100만 원, 그리고 수상자 특전으로는 취업 인센티브 제공과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모전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되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방학을 갈아 넣었다 약간 그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공모전인데요. 검색식만 봐도 특허식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유튜브로 이렇게 시상식을 중계할 만큼 꽤나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작년에도 신라호텔에서 뭐 와인 파티 뭐 이런 게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로 고정우님 네. CPU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도 많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그렇죠. 저는 올해 수상을 했지만 작년에도 출전을 해서 정말 이 약간 뭐랄까 재수라고 할까요?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대회를 2번이나 나갔는데 정말 이번에도 수상을 못했었으면 정말 슬펐을 건데 운이 좋게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이 팀에서 기여한 내용이 제일 적어서 따로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수상을 하게 되면 정말 정말 좋아요. 정말 뿌듯하고 거의 소논문 하나를 작성하시는 거라 보면 되기 때문에 한 100페이지 정도 보고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얻는 게 많고 당연히 수상을 하면 정말 많은 정말 이런 시상식도 갈 수 있고요. 내년에 시상하실 분들은 이제 직접 호텔도 가시겠죠. 코로나 끝나길 바라면서.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마 소감 직접 짧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제안서 자체가 100장이 넘다 보니까 그 100장도 되게 알차게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6년째 수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좀 잘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타이트하게 일정 잡아가면서 꼭 좋은 결과 이뤘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2020년도 오비 활동입니다. 밑에 원스피릿은 저번 오비와의 만남에서 오비 회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런 명언인 것 같아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였는데요. 오비는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 오비 모임 통장을 생성하였습니다. 회장단이 바뀔 때마다 계좌 변경 관련이 어려워서 이렇게 모임 통장을 생성하였고, 그리고 YB 오비 원스피릿 형성인데 사실상 회식을 했어요. 아쉽게 이번 연도에 다른 분들은 많이 한 번밖에 참여를 할 기회가 없었지만 운영진들은 그래도 몇 번씩 만나서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회원 간 전화 이벤트 실시라서 오비끼리 교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루에 한 명씩 전화를 돌리는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좀 서로 안 만나다 보니까 서운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유대감을 또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디어스는 아이디어스 오비의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오디어스의 단계별 비전은 단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방학 이후에도 또 졸업하고 취직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4명이 이제 대학생활 마치고 오디어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38명이고 그 38명이 됨으로써 오디어스 35로 발전해서 연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오디어스 10단계 있을 때는 YB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건 요청 시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1년에 한 번씩 제공을 하고 오비 모임을 2회 가졌는데 첫 번째는 신년회 그리고 YB 회장단 만남. 그리고 이때 이제 발생하는 비용은 회비가 아니라 각자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명이 되었을 때, 오디어스 20이 되었을 때는 YB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간식을 제공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수정을 조금 오정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때는 이제 회비를 걷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디어스 30이 되었을 때는 동아리 운영금을 1년에 50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간식 1회, 그리고 선배들의 인생 강연, 그리고 특허 교육. 이때는 대면이 가능해서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오비 중에 이제 특허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특허 심사를 하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좀 교육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추진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비 모임을 3회 가졌는데요. 신년에 오비인의 밤, 가족의 밤. 저도 가족의 밤에 그때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비 회원 경조사 지원인데 결혼식과 장례식에 이제 지원을 가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형도 이번에 오비 중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이제 아이디어스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오비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결혼식 때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졸업하시고 취직하신다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이 오디어스 35입니다. 동아리 운영금을 100만 원으로 들렸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으로는 뭐 운영진 장학금 그리고 그 밖에 좀 더 지원이 폭넓어지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빨리 오비 사람들이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평가 및 소감입니다. 제가 따로 PPT를 만들진 않았어요. 너무 정확하게 뭔가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제한된 것도 많았고 새롭게 생긴 것도 많았고 바뀐 게 많았는데 일단 좋았던 거는 비대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서 솔직히 중앙 동아리에 지금 90% 이상이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거든요. 아예 활동 안 하는 동아리 거의 대부분이고 기계공학부 소모임 중에서도 저희만 유일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해서 이제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게 좀 높이 살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한계점으로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질 않다 보니까 친목 도모가 굉장히 힘들고 약간 소속감이나 유대감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한 해이지 않았나. 슬랙에도 뭐 각종 이벤트 많이 기획을 했는데 참여도가 좀 저조했다거나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는데 좀 어색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지만 비대면이라는 좀 그런 안 좋은 여건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자율적 팀빌딩 부분에서 제일 말이 많았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다. 물론 자기소개랑 뭐 디스코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 정보로는 조금 부족했다. 좀 더 알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팀빌딩이 좀 중요하잖아요. 좀 오랜 시간 같이 한 프로젝트를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 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완벽히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회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런 순간이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만 보고 이 시스템을 기획한 게 아니라서 10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쌓여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조금만 더 용기 내어서 좀 이렇게 좀 능동적인 소통의 장이 되는 나중에 오비들도 들어올 텐데 좀 들어왔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감은 지금 딱 이맘때쯤에 제가 회장을 이제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에 나는 절대 아이디어스 회장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장 할 사람이 딱히 없기도 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운영진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책임감이 커가지고 뭔가 동아리 대표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나 행동 같은 거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괜히 말 한번 잘못하면 동아리 전체가 욕먹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해야
해야 하고 이런 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업무들도 솔직히 말하면 이걸 한다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가시적인 그런 좋은 그런 게 보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막 회장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개인적으로 경험도 많이 쌓고, 그리고 P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PPT 보면은 조금 초라한 경우도 많고 이런 거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스 회장 자리가 무겁지만 되게 인상 깊고 의미 있었다. 이렇게 저는 소감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회장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부회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황지우입니다. 저희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고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차질이 많이 빚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회의도 훨씬 많이 했어야 했고, 변화도 굉장히 모색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의견 충돌도 있었고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견뎌준 우리 스태프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동아리를 대표해서 많은 활동을 기획해 주시고 대표해 주신 양시은 회장님도 혼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스 회원분들 저희와 끝까지 협업해 주시고 의견 제시 주셔서 정말 정말 가 이룬 성과인 것처럼 모두 뿌듯하고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들리세요?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슬랙이라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어떻게 보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능동적인 소통을 원하고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모든 회원분들의 성향을 반영을 못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조금 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이걸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능동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됐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적응을 하셨으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새로 들어오는 신입 부원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 각자 아이디어스라는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표로 이 동아리에 내가 들어오는가, 이 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안에 속하면서 배우는 게 많으려면은 그 동아리, 그러니까 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운영진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운영진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내년에도 활동해 주실 회원님들, 그리고 올해까지만 활동을 하시더라도 슬랙에 남아서 내년 회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진행하시는지 같이 봐주시고 계속 남으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슬랙에서 이제 아이디어스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진 않게 이제 활동 그래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우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올해 한 해 동안 운영진이 좀 회원들 분이랑 이제 신뢰를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고 항상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는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해요. 책임도 잘 지고. 그래서 수고한 스태프팀한테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발표 시간은 이제 거의 끝이 났어요. 매일 생각만 하다가 버려진 아이디어, 이제는 실현할 때입니다. 우린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책자에 있는 문구인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운영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비 회장님의 명언이죠.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적어 보았고요. 이것으로 정광청의 그 활동 보고 쪽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할 게 이제 다음 2021년도 회장 투표를 할 거예요. 이제 그 투표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장 엄소연님이 담당을 해주겠습니다. 엄소연님, 네. 이제 투표 이제 진행해 주실까요? 근데 후보자 유세 먼저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제가 받았는데 단일 후보예요. 단일 후보로 김지영님이 나왔고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유 활성화해 주세요. 네, 2021년도 아이디어스 회장 선거를 맡게 된 운영부장 엄서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회칙에 의거한 회장 권한에 따르면은 아이디어스 스태프팀의 회장은 회장단의 부회장 및 부서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장은 동아리의 대표자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을 총괄합니다. 이와 관련된 출처는 아이디어스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방법으로는 종강총회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유권자가 되며 당일 실시간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선거 규칙입니다. 먼저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할 시 선거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원의 경우 27명인데 이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8명 이상이 참석할 시 선거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출석부를 보여드리면은 27명 중에서 24명이 참석해서 18명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선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후보자가 김주영 씨 한 명인 경우 과반 찬성이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줌에 투표 링크 공유해 주세요. 공유됐나요? 제가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하면서 그 김지영님 약간 유세라고 해야 되죠? 한마디 한번 해주실까요? 생각보다 좀 더 안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떨리네요. 말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고 제가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1학년 때 운이 좋게 아이디어스를 들어와서 학과 생활도 다 내팽겨치고 정말 아이디어스에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좀 군대를 제외하면 정말 재밌게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재밌게 다닐 수 있고 좀 결실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게 그런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짐 좋았습니다. 지금 19명이 응답을 했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4명이 덜해서 네. 투표 아직 안 잠시만요. 하신 분들은 그 링크 올렸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그럼 결과를 실시간으로 그냥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12명 이상이 절반인데 19명이 찬성을 해서 회장 선거로 김주영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와. 와.
다음으로 마무리 멘트인데요. 2021년 아이디어스를 빛내줄 부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한 스태프팀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2021년도 회장에게 DM 또는 개인 연락을 통해 지원 가능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2의 어몽디어스를 꿈꾸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어서 2021년도 아이디어스 회장 다짐 및 포부, 2021년도 아이디어스 활동 계획 및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영님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대기 중인 것 같아요. 네, 보여요. 자, PPT만 보이나요? 네, PPT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 회장이 된 김주영입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는데, 일단 21년 아이디어스의 첫 단추인 방어 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방어 활동 계획, 21년의 비전, 운영진 모집, Q&A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동계 방어 활동 계획입니다. 활동 계획은 기존의 팀 빌딩 방안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집될 경우 기존의 팀 빌딩 방안을 사용할 계획이며, 아직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팀을 고려하여 희망시 기존 팀 중심의 팀 빌딩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10명 미만의 인원이 모집될 경우 기존 관심사 위주로 팀이 이루어졌다 판단하여 기존 팀 중심의 인원 모집 형식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자, 21년 다음으로 21년 아이디어스의 비전입니다. 공모전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지원하여 소수의 인원만이 수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래 그림과 같은 애벌레 단계에서 실패를 겪고 결실을 이루지 못한 때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아래 나비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결과보다 과정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아래 나비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전 기술들을 조사하다 좀 좋아 보이고 취지에 맞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이거를 특허 발명 혹은 공모전을 통해서 표출하자, 좀 이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운영진 모집인데 아직 운영진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면이 많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PPT도 잘 만들지 못하는 편이고 발표도 아직은 잘 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족한 다양한 지능을 가진 서로의 부족함을 유능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운영진 모집 중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비전이나 추후 계획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2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아, 말씀해 주세요. 사기 회장님한테? 네, 미래 스태프팀 이름은 지으셨나요? 미래 스태프팀 말씀이신가요? 네. 스태프팀의 이름은 아직 미정이고요. 차후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회의를 통해서 멤버들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아직 부회장직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직 부회장으로서 차기 부회장님을 어떤 분을 원하는지 약간 유세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차기 부회장은 네네. 이제 얼굴을 보여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저희 세팅하시는 분 모두 제 얼굴을 아주 많이 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요? 얼굴?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한 번만 켤게요. 2초 정도 보여주고 꺼주세요. 와, 잘생겼다. 저 마스크 잘생겼어. 가리시니까 인물이 사시네요. 좀 더 가려야 사는 편이라. 부회장은 이제
좀 적극적이고 좀 내실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일개 회원으로서 한마디 더 붙여드리자면 운영진 하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깨닫는 것도 있고 물론 책임을 져야 할 게 있고 뭔가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뭔가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니까 되게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충분히 힘든 만큼 좀 좋은 걸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영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운영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순서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마무리 인사입니다. 마무리 인사로 한번 최고의 패널 이인수님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올 한 해 한마디 한번 해주실까요? 저 말씀이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최고의 패널로서 올 한 해 소감 같은 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7시 45분에 접속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패널이란 타이틀은 좀 과한 것 같고, 그래도, 그거 지웠어요. 네? 아, X 펴쳐져 있던데, O로 바꾸셨나요? 아, 네, 그러면 최고의 패널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회장단 활동 지켜보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느낀 점도 많았고, 고생한 거 간접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발표들도 지켜보면서 회원들 다들 고생하신 거. 아, 내년 부회장은 홍지우 부회장님께서 연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공석은 아닌 걸로, 예, 이미 자리는 찬 걸로 알고 있고, 네, 1년 더 수고해 주실 걸로. 네, 저도 저만의 자리를 찾아서 내년에도 또 아이디어스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출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뭐 전체 회의나 오비 만남 다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아마 선물이 이거 회의가 끝나면 갈 거예요. 이렇게 다 전부 참여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운영진이랑 패널단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그 종강총회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아이디어스가 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도 얼른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상으로 종강총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회의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